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참, 한 며칠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으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왜 우리는 어떤 대북 정책, 이 두 거대 양당이 추구하는 어떤 대북 정책도 왜 이렇게 효과가 없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정말 대화로서 풀어가자는 정책도 해봤고, 또 그 반대도 강경한 정책도 다른 이제 반대쪽 당에서 또 해봤는데요.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은 걸까? 여러분들 참 많이 답답하실 텐데 제 생각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방송을 오늘 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북한 분들을 LA에서 좀 여러 번 만났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북한 문제 전문가들, 싱크탱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만났고, 또 그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그런 인권 단체에 봉사하시는 미국인들 또 좀 여러 분 만나 뵀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북한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어떤 반성에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북한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 그 박연미님이라고 또 책을 내셨는데 영어로 된 책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 그래서 In Order to Live라고 여러분들 꼭 추천드립니다. 안 읽어보셨으면. In Order to Live라는 책을 읽고 또 그분 연설도 보고 그분 이외에도 그 영어를 배우셔서 이제 영어로 북한 인권 운동가가 되신 탈북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지 않았으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많이 봤었고요. 나름대로 북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는 미국에 살고 있었죠. 한국 정부에서 하는 대북 정책들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지금도 이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가냐면은 평화와 통일을 외치면서 거기에서 정작 중요한 사람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또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시겠는데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북한 정권과 그 2,500만 명에 다다른 북한에 살고 계시는 사람들과는 전혀 별개의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북한을 얘기할 때 항상 북한 정권과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과연 지금 북한의 그런 실상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이게 서로 대화가 될 텐데요. 우선 북한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모른다. 그거 하실 때는 북한에 대한 공부를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북한에 대해서 충분히 안다는 생각이 들어야 북한의 대북 정책을 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인권이 가장 최악으로 말살되는 국가이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여행의 자유가 없죠. 그래서 북한 안에서 굶어 죽더라도 만약에 거기를 내가 굶어 죽기 싫어서 탈출을 한다 그러면 이제 국경에서 그냥 총살을 시키는 게 다반사죠. 그리고 북한 안에서 뭐 내가 한국 드라마를 봤다 이러면 뭐 그냥 7살 이상의 모든 주민들이 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 참여하고 지켜보는 상태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게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박연미 씨의 책을 읽어보면 이제 어릴 때 친구 어머니가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걸 들켜서 이제 공개 처형 당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 진짜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리고 먹을 게 없고 정말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진짜 살기 위해서 탈출하신 목숨을 걸고 탈출하시는 그런 북한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제가 그런 분들한테 얘기도 들었고 해서 정말 저는 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북한 정권과는 어떠한 대화도 어떠한 설득도 되지 않는다는 저는 결론을 이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제 생각은 이래요. 이제 저는 지금 북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2,500만 명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깡패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정권을요. 그러면은 그 깡패 집단과 아무리 우리가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그 2,500만 명을 순순히 풀어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깡패 집단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아무리 대화로서 한다는 건 정말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우리 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대화도 실패하고 이런 정말 끔찍한 결과를 보는 게 이게 깊이 북한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문재인님 정권에서 추구하는 대북 정책을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비판을 했었거든요. 저도 포함해서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그러면 이제 대안은 무엇인가? 이제 무조건 반대당처럼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정말 고통스러운 분단의 이런 상황을 끝내고 평화롭게 또 민주적인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독일의 그 3인당 사회민주당의 총리이신 빌리 브란트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 책도 읽으셨을 거고 그 독일 통일에 큰 기여를 하신 빌리 브란트라는 총리와 사회민주당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들어보시지 못하셨으면 그분에 관한 책을 꼭 추천드립니다. 정말 감명 깊게 저도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주변 국가, 주변 선진국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체적으로 그 물밑의 그런 평화적인 그런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독일 동독에서 일어난 일이 그 평화 통일의 큰 계기가 됐는데요.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그 독재자에게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독 주민들이 민주화 시위를 벌였고 그때 당시에 동독에서 그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 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동독의 시민들은 정말 가족 단위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몰려 나와서 결국은 그 독재자가 순순히 그냥 포기하고 아무 그 유혈 사태 없이 물러나고 도망간 이후에 순조롭게 독일 통일이 평화롭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금 북한 정권의 희생자이신 북한에 계신 2,500만 동포들이 스스로 민주화를 달성하고 그 정권이 물러나야 우리가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할 수 있는 거는 물론이고, 그럼 우리 남쪽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주변 선진국들을 설득하고 또 그러한 통일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를 주변 국가에게 당당하게 보이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당당하게 보이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빌리 브란트님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정말 놀라실 만한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한번 그분의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그 독일 통일을 위한 한결같은 정책을 밀고 나가셨는지 꼭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그 독일 안에서 정당들끼리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그 통일 정책은 유지될 수 있을 만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빌리 브란트님이 이제 총리에서 내려오시고 다른 분이 갔을 때도 그 정책이 고스란히 유지될 수 있었던 게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 내에서 이러한 그 대북 정책으로 인한 분열, 이런 소모적인 분열을 멈추지 않는 이상 북한과의 민주 통일을 바라보긴 힘들겠죠.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통합이 되고 합의가 된 대북 정책을 끝까지 고수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북한과 남한의 통일을 얘기할 때 그 주체인 국민들, 정부뿐만 아니라 그 주체인 국민들의 인권과 그 국민들의 고통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과의 평화를 말하면서 북한 정권과의 그냥 사이가 좋아지고 대화가 통하고 이런 거는 정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얘기하지 않고 북한과의 민주적 통일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고, 또 그분들이 통일을 위한 갈망,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마음이 함께 합쳐졌을 때, 그럴 때 진정한 통일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민주당들이 이제 북유럽이나 유럽의 사회민주당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성장과 분배가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가 달성이 됐을 때, 북한 주민들도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북한에서 힘들게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셨는데 한국에서 정말 자살 충동을 느꼈던 적이 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앞날이 막막해서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1위인 거 아시죠?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나라는 자유도 있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도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 이유는, 성장은 우리가 막 눈꽃을 새 없이 열심히 일해서 이루어놨지만 균형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정한 그런 사회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북유럽이나 일부 서유럽의 복지국가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 헬조선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정한 조세 정책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꼼꼼히 갖춘 그런 복지국가로 거듭나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을 보장하고, 또 거기에 나아가서 우리 북한의 많은 동포들의 인권을 우리가 배려할 때, 그럴 때 진정한 통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통일이 된다면 저는 조만간에 곧 북한도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다 함께 그 평화롭고 행복한 통일을 꼭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궁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북 정책을 논하실 때 북한에 대해서 정말 내가 공부할 만큼 했다, 이제 더 이상 진짜 나도 웬만큼 공부했다고 생각하실 때까지는 대북 정책을 섣불리 내시는 거는 많은 에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여러분들 의견을 또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